그날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놈이 퇴근길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해서 돼지 껍데기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라 요새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렵다는 말에 돈이라도 빌려줄 생각으로 은행에 들렸어요. ATM 기계에 가서 돈을 뽑고 나오려는데 기계 위로 스마트폰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 같아서 혹시 훔쳐갈 수도 있으니 주인을 찾아줄 생각에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마치고 핸드폰 전원을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주인을 아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보려고 통화 목록을 봤는데 텅 비어있길래 전화번호부를 봤더니 아무도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카메라 앨범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진마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출증 환자인가? 싶기도 하고 계속 보다 보니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 것 같아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랑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놈이 가게에 들어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길래 핸드폰을 집어넣고 반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돼지 껍데기를 불판에 올려놓고 친구에게 주머니에 있던 돈 봉투를 꺼내어 건네주었더니 친구가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야 임마, 친구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랬다. 돈이 얽히기 시작하면 파국이야 파국. 그러더니 소주 한 잔을 쭉 들이키길래 제가 친구로서 지켜보는 게 더 힘들어서 그러니 갚지 않아도 되니까 봐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한숨을 쉬던 친구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돈 봉투를 건네받으며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생각도 했었다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든 갚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소주잔을 오가며 한참 마시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벨소리에 깜짝 놀라서 꺼냈더니 저장되지 않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주인한테 전화 온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핸드폰 주인인데요. 혹시 제 핸드폰 주우셨나요? 라고 하길래 은행에서 핸드폰을 주었고 주인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더니 통화 목록도 없고 전화번호부에 아무도 없어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하나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내일 아침 일찍 만나뵐 수 있냐고 하길래 마침 주말이기도 하고 흔쾌히 알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끝냈죠. 친구놈이 저에게 핸드폰을 주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요새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 거 주워다 주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그 여자와 만날 생각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도록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고 나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벨소리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확인했더니 그 여자에게 전화가 온 것 같더라고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가 지금 퇴근을 하긴 했는데 오늘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저녁에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가져다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숙취 때문에 집에서 쉬고 싶긴 했지만 예쁜 여자의 부탁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와 통화를 끝내고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해장을 했고 모처럼 주말에 쉬게 되어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7시쯤 여자를 만나기 위해 한껏 빼입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택시기사가 이쪽은 홈이져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인데 따로 볼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사 말대로 저녁이 되니까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상가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으슥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여자가 말한 장소에 도착하자 주변은 휑하고 노래방이 있는 한 상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갔는데 상가 바로 앞에 사진에서 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왔다니까
저를 보고 반갑다는 듯이 다가와서 대뜸 제 팔짱을 끼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봐도 나보다 한두 살 많은 오빠 같은데 제가 핸드폰 찾은 기념으로 한턱 쏠게요. 노래방 가서 한잔해요. 마치 아는 사람 대하듯이 친근감 있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에 홀리듯이 그 여자와 함께 상가로 들어와서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들어오자마자 쾌쾌한 냄새가 풍겼고 카운터에는 덩치 좋은 남성이 앉아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내받은 6번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찰나에 그 여자가 저를 이끌고 자리에 앉히더니 바로 옆에 달라붙어 앉아 저를 향해 술잔을 건네주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에 궁금한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술잔을 부딪히면서 원샷을 외치더니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바로 전날에 과음하기도 했고 더 이상 마시면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먼저 그만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벌써 가려고? 너무 아쉽다. 나는 오늘 오빠랑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자라고 밤새 같이 있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출근은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죠. 하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소맥으로 달리다가 차츰 양주에 샴페인에 정신없이 술을 들이키게 되었어요. 제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여자가 저에게 계산하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려고 비틀거리면서 카운터를 향했는데 여자가 부축해준다면서 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남자에게 건네자 그 남자는 손님, 총 370만원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술이 확 깨서 주려던 카드를 거두면서 말했죠. 무슨 술값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둘이서 마셨는데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말하자 남자는 양주 2병에 샴페인 5병만 해도 2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아가씨 TC까지 더하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런 노래방에 비싼 술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아가씨 TC라고 하는데 설마 제가 같이 술을 마신 이 여자를 말하는 건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오늘 핸드폰 찾아줘서 고맙다고 한턱 쏜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오늘 나랑 밤새 같이 있어준다면서 오빠 나한테 이 정도 돈도 안 간 거야? 너무하네. 라면서 얼른 계산하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술집 여자에게 당했구나 싶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하기도 했고 제대로 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 하는 수 없이 카드를 주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는데 주변이 텅 비어 있어서 택시 잡기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를 따라온 그 여자는 저에게 내가 택시 불렀어. 오늘 나랑 같이 있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하면서 또 다시 제 팔짱을 끼면서 가깝게 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자의 예쁜 얼굴과 몸매를 보면서 술김에 그냥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와 저는 택시를 타고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 타고 한 10분 정도 이동해서 도착한 모텔은 아까 봤던 상가랑 비슷하게 꽤나 낡아 보였어요. 계산을 하고 들어가려는데 이상하게 선불제가 아니라 후불이라고 하면서 퇴실할 때 돈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와 함께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밤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보고 이대로 자기는 아쉽지 않냐면서 한 잔 더 하자는 겁니다. 이미 많이 마신 편이라 더 이상 마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 마시자고 말했더니 그럼 자기는 따로 나가서 술을 더 마시고 올 테니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는 수 없이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제 기억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고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눈을 떴더니 모텔방 천장이 보였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몸살이 나는 바람에 출근이 어렵다고 사정을 이야기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을 나섰죠. 그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모텔방 주인이 저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모텔이 후불제인지 짜증이 났지만 주인에게 카드를 주고 계산을 했는데 결제 문자를 확인했더니 80만 원이 긁혀 있더라고요. 숙박비가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여기가 호텔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냈더니 주인이 되려 황당하다면서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냐는 겁니다. 어제 일을 들어보니까 제가 모텔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술을 시켰고 거기다가 술집 여자 2명을 더 부르는 바람에 금액이 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모텔과 노래방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 계산을 여기서 직접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꽃뱀한테 잘못 걸려서 노래방에 모텔에 된통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모텔과 노래방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니 서로 한패가 돼서 저를 등쳐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싶었죠. 어제 일이 기억도 안 나고 그렇다고 계산을 거부하고 도망갈 수도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친구와 통화를 해서 어제 일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요새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 수법으로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자기가 함부로 핸드폰을 주워다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한 소리 하길래 그럴 걸 그랬다 하면서 후회했어요. 그 이후로 지갑이나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그때 일이 떠올라 몸서리치게 되더라고요. 하필이면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긁어놔서 갚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게 된 남성분들은 별의별 방법으로 꽃뱀에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